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은 그것은 실체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권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적 임명 권한은 권한 대행한테는 없다라는 게 헌법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임명권이 없는 권한 대행이 조기 대선 시작도 하기 전에 불과 두 달 후에 선출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셈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내란 수계로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행사하는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의 파면에 의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은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2.3 다음 날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또 지명을 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 그리고 헌법 재판의 무력화 시도라고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데 위헌적인 임명 이런데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재판관 임명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국회가 계속해서 통상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라고 국민의힘과 한덕수에게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로 관세와 통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통상위원회에 응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통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율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권한대행의 협상 내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불과 두 달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렇게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관세 전쟁의 협상에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어떤 문제들을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생태계 내에서 그 기업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산업 생태계나 내국인 숙련 노동자가 사라진 한국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공동화를 방치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국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신용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제적인 메이저 오일 컴퍼니가 철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대한 투자 의향은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한 속에 기술적 난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강관 그러니까 철강관과 배관 그리고 밸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5%의 고율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협상을 하려면 그 관세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이 엄청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비용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오는 비용에 카타르 그 천연가스 개발하는 비용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2배가 넘는 450억 달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배가 넘는데 이것을 상쇄를 하려면 알래스카 주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미국이 세액 공제를 대폭 해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받아내지 않고서는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적당하게 국제 전화 통화만 하는 척하면서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 심대한 어떤 타격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